4에서의 38번 문제 단락 앞에 번호 매겨 놓으시고 시작할게요. 인간은 지식체계의 형성을 위해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개념이 있어야 지식체계를 형성할 수 있구나. 이렇게 화살표. 개념이란 도대체 뭡니까? 여러 관념 속에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인 관념을 말합니다. 개념이란 보편적인 관념. 자, 머릿속에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나무의 개념이지.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개념주의적 태도. 하지만 아이쿠야 중요한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겠네. 들레즈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동일하다는 것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락에서의 중요한 아저씨는 누구다? 들레즈. 이 아저씨가 강조한 것은 차이다. 요렇게 밑줄 긋고 형광펜 체크만 할 수 있으면 우린 땡큐지. 두 번째 단락. 일반적으로 차이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끊고 들레즈는 차이를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의 의미를 명확하게 했었다. 들레즈는 차이라는 걸 개념적 차이, 차이 자체. 여기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개념적 차이라는 것은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상대적 다름을 의미하고 차이 자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인 다름을 의미합니다. 차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 자체와 개념적 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기쟁이.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짠맛이나 흰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소금과 수채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가 있다. 즉, 소금과 다른 대상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는 개념적 차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금 한 포대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 염도와 빛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어떤 소금 입자는 다른 소금보다 더 짜기도 하고 흰색이 더 밝을 수도 있지. 이때 각 소금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염도, 빛깔 등의 고유한 정도의 차이에 해당해 특성되는 게 개별 소금 입자의 차이 자체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개념적 차이. 고유성으로만 판단을 한다, 차이 자체.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의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였어요? 차이는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명확히 뭘 구분하는지 이해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 우리 중요한 부분에 밑줄 그어놨으니까. 세 번째 단락. 들레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느낌이 오죠? 차이 자체로만 이러한 절대적 다름을 파악할 수 있겠네.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자, 나 소금이야. 소금이라는 개념이지. 소금 전부 모여. 각각의 개별 개체를 포섭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소금 모여. 이렇게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다움이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 저거 양아치네? 저거 불량 학생이네? 이럴 수 있잖아.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를 들려주는 개념의 폭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저는 이 부분은 엄청 동의해요. 학생다움이라는 게 있나? 난 학생다움이라는 말은 좀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편 들레즈는 개별 대상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 원리를 반복과 강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반복과 강도를 통해서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반복과 강도를 통해서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라는 의미지만 끊고 일반적인 의미 중요한 거 아니야.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이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이때의 강도란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한다라고 할 때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가 없어. 그렇지.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자마다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될 것이다. 얘랑 첫 번째랑 세 번째 너무 다른데 세 번째랑 네 번째 너무 비슷해서 비교가 안 돼. 네 번째랑 열 번째 약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러한 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왜? 다른 거니까. 이처럼 들레즈에게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네 번째 단락에서의 중요한 말은 뭐예요? 차이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반복과 강도고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반복은 이러한 의미,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강도의 의미는 이러한 것들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면 되죠. 다음 다섯 번째 단락.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해. 야, 거기는 볼펜 좀 줄래? 라고 하면 볼펜의 개념이 우리끼리는 비슷하고 의사소통이 될 만큼은 돼야 돼.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은 그래 인정. 인간 세상에 필수적인 거기는 해. 들레즈는 이와 같이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야. 들레즈도 얘기해요. 개념 필요해. 다만 들레즈의 철학은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며 이 세상을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기존 철학자들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들레즈는 생각합니다. 개념은 최고가 아니다.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대상의 대상 자체로 돌리게 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괜찮나요? 땡땡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라 이름 누구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34에서 38까지 5문제지만 짧게 시간 4분 드릴 거고 다 못 푸셔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다 설명할 거니까. 시작해봅시다. 34번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 문제 풀어보는 거는요. 딴 거 별거 없어요. 각 단락의 핵심 단어만 밑줄 쭉쭉쭉쭉 긋고 핵심 단어만 순서대로 슬금슬금 써놓으면 됩니다. 1번 기존의 관점 개념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특정 견해 들레즈의 견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의 마지막 단락에
현실 세계의 대상 자체로 관심과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답 1번. 나머지 건 틀려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괜찮죠? 밑으로 내려갈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뭔데요? 소금. 니은은요? 소금 입자. 디귿은요? 누구지? 기역, 니은, 디귿. 아, 연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당황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훅 끊을 거예요. 왜? 소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서 하얀색 짠맛 나는 알갱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소금 입자와 각각의 연주는 전부 다 개별 대상이 되는 거지. 요렇게만 체크할 수 있어도 답 찾을 수 있을걸? 성현이 35번에 몇 번? 그렇죠. 기역과 달리 디귿은 개별 대상에 해당됩니다. 끝! 패스! 다음 36번. 개념의 폭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개념의 개별 대상을 포섭시켜. 야, 나 소금인데 니들 전부 다 뭐야? 나 학생이야. 내 뒤로 줄 서. 포섭시키는 겁니다. 괜찮지? 개념에 맞춰서 세상을 봅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점. 그렇죠. 개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개념으로 묶으려니까 문제 생기지. 개별 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 나는 내 인격이 있고 내 가치가 있고 내 사상이 있어. 근데 왜 학생이라는 거에 묶어서 나를 얘기하지? 대상에 대한 보편적 관념만 강조합니다. 괜찮죠? 개별 대상이 개념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 대상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학생에 들어올 수 있으면 오케이, 너 가치 인정. 그렇지 않으면 너 완전 양아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한나는 냉면을 소개하는 책자를 보았습니다.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을 비교하는 내용을 읽고 두 냉면의 면과 육수가 다르다는 걸 알았죠. 두 냉면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냉면이 지닌 절대적 다름을 알게 된 것이군. 어머, 절대적 다름은 뭐예요? 차이 자체지. 차이 자체. 너는 A를 무엇을 알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어? 너의 의견은 들레지의 견해에 삐리리 한다고 생각해. 일단 들레지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을 거예요. 왜?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함흥냉면, 그 다음에 평양냉면이 있는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는 A를 절대적 다름, 차이 자체를 알게 된 것이군. 답은 2번. 38번 보러 갈게요. 들레주가 보일 수 있는 반응. 헤겔은 세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변증법을 제시했습니다. 변증법은 뭐예요? 정반합. 가령 아인슈타인이라는 개별 대상은 남자, 과학자 등과 같은 더 많은 개념을 활용하면 완벽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 헤겔 변증법의 핵심입니다. 헤겔은 변증법을 통해서 개념을 활용하면 완벽하게 규정할 수가 있다. 개념 최고.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을 통한 대량 인쇄 작업을 거쳐 공장에서 한 가지 상품의 동일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제작했다. 이 작품은 언뜻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곽선의 번짐, 색상에서의 조금씩 차이가 있어. 즉, 개별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야. 이러한 앤디 워홀의 작업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오히려 어떠한 결과물도 같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헤겔의 변증법을 사용해도 아인슈타인이란 개별 대상을 온전히 규정할 수가 없어. 헤겔의 변증법을 활용하더라도 개념을 활용해도 개별 대상은 온전히 규정할 수가 없어. 맞는 말이죠. 헤겔이 세상을 보는 방법론, 이미 만들어진 개념이 현실 세계의 개별 대상을 규정해 개념의 애들을 갖다 끼우는 거야. 맞지? 앤디 워홀은 같음을 생산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제작한 결과물을 통해 동일한 강도가 지각된다? 아니야. 여기에서의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강도일 수가 없어. 강도는 다 다를 거야.
왜? 아까 피아노 연주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3번 틀리지. 앤디 워홀이 대량 인쇄 작업으로 제시한 작품들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가능한 거야. 그렇지. 개별 대상. 실크 스크린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이 색상과 윤곽선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지각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그렇지. 틀린 건 3번. 괜찮을까? 네.